여러분,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30분을 앉아 있어도 소식이 없고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 허리는 물론 혈압까지 오르는 불안감에 괜히 또 긴장되셨을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루를 좌우하는 문제로 다가오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여러분께 35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변비 해소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섬유질만 먹으면 더 더부룩해질 수 있는지, 따뜻한 커피에 버터 한 숟가락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의자만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고질적인 변비가 사라졌는지, 약을 쓰지 않고도 장을 깨우는 손 마사지 루틴까지. 이 모든 것을 오늘 단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 오늘 확실히 해결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속 편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왜 시니어에게 변비가 더 심각한가? 연세가 들수록 변비가 더 잦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다음과 같은 신체 기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장 연동 운동의 저하.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동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 근육의 탄력성이 줄어들어 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이 장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단단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죠. 두 번째, 수분 섭취 감소.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거나 일부러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 속변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지 못하면 딱딱해지고 장 이동도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동량 감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복근과 골반 근육의 힘도 약해져 배변 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장의 운동 역시 활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걷기만 조금 줄어도 장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물 복용.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그중 일부는 변비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철분제,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 칼슘 보충제는 장 운동을 저해하거나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식이섬유 섭취의 오해. 많은 시니어 분들이 섬유질이 좋다는 말에 나물, 채소류를 억지로 많이 드시지만 물 없이 먹는 섬유질은 오히려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더 딱딱한 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씹지 못하고 한꺼번에 섭취하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에게 변비는 단순한 장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소개할 방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랫배가 늘 묵직하고 가스가 자주 찬다.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거나 배가 아프다. 혈압이 높아져 배변 시 두통이 있다. 힘을 줄 때 치액, 치루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 화장실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무릎,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2. 기름칠 모닝 커피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장은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장은 근육 탄력성이 떨어지고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따뜻한 커피인가? 장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에서 대장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대장 반사가 활성화됩니다. 이 반사는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생리 반응으로 우리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만 마셔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 내벽이 건조하거나 장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칠입니다. 기름의 역할, 버터 한 숟가락의 기적. 버터, 특히 무염 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점막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항염 작용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따뜻한 커피에 버터를 소량 섞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장점막 보호 및 윤활 작용. 2. 장운동 촉진, 위대장 반사 강화. 3. 담즙 분비 증가로 소화력 강화. 4.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 용이.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거나 메모해 두세요. 시간, 기상 후 30분 이내. 커피 종류, 블랙 아메리카노, 설탕 프림 없이. 온도,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 약 50에서 60도. 버터, 무염 버터 한 작은 차숟가락, 약 5g. 마시는 방법, 5에서 10분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 주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위염, 위궤양, 고카페인 민감증이 있는 분은 생강차 또는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버터는 반드시 무염으로 사용하시고 유제품 알레르기 있는 경우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실제 사례 알려드립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72세 김모 씨는 고혈압 약 복용과 함께 아침마다 심한 변비에 시달리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호전이 없었는데 기름칠 커피 루틴을 도입한 지 3일 만에 20분 이내 자연스러운 배변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기름칠 모닝 커피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 좋은 기름을 곁들이는 식사법. 변비 해결을 위해 채소만 억지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섬유질이 풍부한 나물, 브로콜리, 고구마를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도 속이 더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경험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문제는 기름 없이 뻑뻑한 식사입니다. 장은 말라있는 상태에서 섬유질만 들어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이 윤활제 역할을 해줘야 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윤활 없이 딱딱한 식이섬유만 들어오면 장 속은 오히려 막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의 장은 수분과 점막이 모두 말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좋은 기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변비를 해결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좋은 지방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장 안의 수분과 진액이 말라가는 만큼 좋은 기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드셔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름의 조건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좋은 기름이란? 첫째, 식물성 기름이어야 합니다. 올리브유, 생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등이 대표적이며 닐은 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장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선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패하게 되며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봉 후 3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기름은 열을 가하면 지방의 구조가 변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사에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좋은 기름을 일상 식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밥,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살짝 비벼 드셔보세요. 부드러운 향과 고소함이 입맛도 살려줍니다. 나물 반찬, 나물을 무칠 때 생들기름을 한 바퀴 돌려 마무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장도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죽, 흰죽이나 호박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에는 들기름 한 숟갈을 곁들이면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잘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하루 한 숟갈 약 10ml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지방도 과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은 음식처럼 즐기되 약처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기름. 아무 기름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아래 3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기름, 즉 산패된 기름입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재활용한 튀김류는 몸에 해로운 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외식에서 나온 튀김 음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장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지방을 식사에 더하면 장 점막이 코팅되고 담즙 분비가 활발해져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특히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됩니다. 하루 한 끼, 밥 위에 한 숟갈. 이 작은 실천이 며칠 뒤 속이 편안한 아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왕의 자세. 올바른 배변 자세가 만드는 변화. 혹시 아침마다 10분, 20분, 심하면 30분씩 화장실에 앉아 계신가요?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결국 머리가 띵하거나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무섭기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앉는 자세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평생 변기에 앉는 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편안한 자세가 실제로는 장이 나오는 길목을 스스로 꺾는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장은 정원 호스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호스를 몸통처럼 생각하면 항문 앞쪽에는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 평상시에는 단단히 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에 따라 이 근육이 장을 꺾어 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발 받침대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단 하나, 작은 발 받침대를 두는 것입니다. 변기에 앉은 채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도록 발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쪼그려 앉는 자세와 유사한 배변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항문 주변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80을 넘긴 김 사장님은 고질적인 치질과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힘을 주면 항문이 찢어질까 걱정되고 결국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는 화장실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작은 목욕의자 하나를 놓고 발을 그 위에 올리는 습관을 만든 뒤 일주일 만에 화장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허탈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실천 팁을 알려드립니다. 높이는 약 15cm가 적당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미니 발 받침대, 목욕 의자, 튼튼한 책 몇 권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앉은 후에는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주세요. 소식이 없으면 5분 이내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항문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배변은 근육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을 주기보다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자세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신다면 발 밑에 작은 발판 하나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5. 장을 깨우는 손 마사지 과학적 원리와 시니어 맞춤 방법.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장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량이 줄어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주변 근육의 긴장도와 조절력이 감소하고 장내 신경 반응 역시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약을 쓰는 것이 아닌 가장 안전하면서도 직접적인 자극 방법이 바로 손을 활용한 복부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복부 내 혈류 개선, 장 운동 촉진, 복압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검증되어 왔습니다. 장의 구조와 마사지의 원리. 장을 이해하면 왜 손 마사지가 효과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에서 시작해 오른쪽 복부 위쪽으로 올라가고 횡격막 아래를 가로질러 왼쪽 복부로 이어지고 왼쪽 복부 아래쪽으로 내려가 마지막으로 직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 구조에 맞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의 운동 흐름과 일치하게 되어 더욱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 복부 마사지 실천법. 마사지 전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복부에 얇은 수건을 덮고 진행하면 더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합니다. 기본 자세로는 침대나 유 위에 편히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 복부 긴장을 줄이고 배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오른쪽 아랫배에 손을 얹고 오른쪽 위로 복부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배꼽 위쪽을 가로질러 왼쪽 위 복부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시계 방향으로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이 중요합니다.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 경련, 압통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비약과 병행할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시간차를 두고 시행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실제 사례로 부산의 77세 윤정자 어르신은 파킨슨 초기 증상으로 인해 장 운동이 거의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음식 섭취 후에도 장이 반응하지 않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있었죠. 약물은 위장장애를 유발해 중단했고 결국 복부 마사지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5분간 손 마사지 루틴을 실천했고 3일째부터 배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약 없이도 2에서 3일마다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복부 마사지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몸에 전혀 부담이 없고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자기 몸과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간 이불 속 복부 마사지. 식후 1시간 후에도 2분간 가볍게 쓰다듬기. 취침 전 긴장 완화와 장 안정화를 위한 3분 루틴. 이처럼 하루에 총 10분만 투자해도 장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일상 속에서 유지하는 5가지 루틴 정착법. 앞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신체 리듬이 규칙적일수록 장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천한 노력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돕는 시니어 맞춤 5가지 장 건강 루틴 정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상 후 30분 내 장 깨우기 루틴.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장은 여전히 밤의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화장실에 가기보다 장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또는 기름칠 모닝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20회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큰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쬐며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20에서 15분의 루틴만으로도 장 운동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배변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시 장을 위한 기름 한 숟가락 원칙. 매 끼니에 좋은 식물성 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장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권장 기름으로는 생들기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깨가루 등이 있으며 밥이나 나물 반찬 위에 한 숟가락씩 뿌리거나 미리 혼합해 두어 매번 일정한 양을 쉽게 섭취하도록 준비해 둡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서의 5분 의식 실천. 무조건 오래 앉아 있거나 억지로 힘주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짧고 효율적인 배변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발 받침대를 활용해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무릎은 배꼽보다 높게, 허리는 살짝 앞으로 숙인 채로 배변을 보세요. 3에서 5분 안에 신호가 없다면 일어나서 잠시 움직였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을 압박하는 과도한 힘주기는 치질, 혈압 상승, 탈항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네 번째, 오후 활동 시간에 장 산책 20분. 장 운동은 몸 전체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3에서 5시 사이, 빛이 좋은 시간대에 가볍게 걸으세요. 산책 중 배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낮 동안 장의 활동성을 높이고 저녁 식사 후에 배변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장이 편한 밤 준비. 수면 중 장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밤을 준비하는 습관은 장의 내일 아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복부 찜질팩 사용 등으로 장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눈을 감기 전 복부에 손을 얹고 1분간 호흡을 느끼며 진정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변비 해소 전략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변비는 단지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식사, 수면, 나아가서 사회생활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전반의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약물 복용, 운동 부족, 식습관 변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 변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실천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기름칠 모닝 커피, 음식 속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좋은 기름 식단법, 장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의 자세, 손의 온기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복부 마사지, 그리고 일상에 정착시키는 5가지 루틴은 모두 여러분의 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매일 아침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해법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 버터를 커피 옆에 놓는 것부터, 식탁 위 들기름 한 병을 꺼내 놓는 것부터, 변기 앞에 작은 받침대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장은 오늘의 작은 실천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자세를 물려주는 아주 값진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생 쾌변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